이제 그래서 이제 퍼포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나이델린 멤브레인 자체의 이제 두께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술전에 CT를 찍었을 때 이 사람은 멤브레인이 에버리지보다 조금 너무 가늘다 하면은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 있는 선생님들은 레타럴을 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차라리 트랜스 알비올러를 하는 게 좋은가, 뮤코사 시크니스를 보고도 거기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크니스도 중요하고 그 쉐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슬로핑도 중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퍼포레이션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셉터가 있을 때는 이제 셉터에 대한 특별한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 찢어진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셉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셉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개 이제 저자들이 추천하는 거는 윈도우를 갖다가 두 개를 열어라. 두 개를 열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개를 열었는데 이게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면은 이제 그 셉타 때문에 찢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셉타가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샤프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셉타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온 레디드 오스테오톰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 이 방법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했죠. 이 방법이 나왔던 오리진은 그렇습니다. 상악의 리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스플리팅을 해가지고 그 리치 익스텐션을 하다 보니까 상악동 거상수를 갖다가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악동 거상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왔다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제가 상업동 거상수를 하고 멤브레인 찢지 않고 발사바 매뉴버를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 끝난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뭐지? 내가 다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엑스레이만 보면은 벌써 이제 페리에 CT가 아니잖아요. 아날로그고,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디지털이 도입됐고 그때부터 CT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CT를 찍고 나가지고는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보면은 CT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랜 엑스레이에서도 그냥 그 허공에 프루트리 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본에 이제 둘러싸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잘 본에 다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악동 거상수를 할 때 자신감 있게 해서 멤브레인 천공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픽서 에이펙스까지 본이 충분하게 둘러싸여 있느냐 안 둘러싸여 있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상악동의 컴파트먼트에 인베이전이 되지 않고 그 서브 에피셀 밑에 그 익스트라 엔트룸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사이너스 변경이나 상관없이 임플란트가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 우리가 임플란타이티스가 올 때 크리스탈 쪽에서 본이 내려가기 때문에 에이펙스 쪽에는 사실은 충분히 본이 없어도 그 장기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길이가 몇 밀리짜리를 쓰느냐에만 우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긴 임플란트를 써가지고 에이펙스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본이 완전히 둘러싸이지 않아도 그게 뭐 결과에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사이너스 리프팅 할 때 본 그래프트 안 하고도 충분히 괜찮아 뭐 이렇게 그래프트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임플란트를 나중에 빼야 될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픽서 주변에 뼈가 충분히 있을 때 그걸 제거하는 게 편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 뼈를 이거 제거를 하는 거가 물론 우리가 했던 게 이제 그 환자가 이제 평소 돌아갔을 때까지 잘 쓰기를 바랐지만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에이펙스까지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가고, 그래서 그 임플란트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리프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뭐
임플란트 예를 들어가지고 10mm 정도 사이너스를 올렸다 하더라도 꼭 10mm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8.5mm 심으면 어때요? 그 임플란트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13mm 했으면은 10mm 정도 하고 굳이 거기 이게 나오기 아까 이제 나왔죠. 이제 지나갔지만 이제 프레타임 임플란트 보시면은 이게 옛날에 심었는 건데 이제 굉장히 긴 거를 심었어요.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보시면은 거의 이제 이게 노벨 바이오 케어를 심었는데 16mm짜리를 심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쪽에 본이 거의 없고 1mm 정도밖에 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 다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그 나중에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제가 한 2년, 2003년 뭐 이 정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옛날에 했던 거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초창기 할 때 굉장히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뭐 한 13mm, 10mm를 하더라도 뭐 스탠다드 임플란트 사이즈 10mm, 8mm 이렇게 심으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임플란트 에이펙스 주변에도 가능하면은 본이 좀 둘러싸이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제 이유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요. 좀 이따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고정이 나오면은 사이너스 플로우 엘리베이션하고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mm는 남아야 되는데 좀 이제 초기 고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그거보다도 안 나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했고 또 이제 트랜스 알베올러로 하느냐 레탈러로 하느냐 분명히 추세는 이제 자신감이 있으면 트랜스 알베올러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이너스 윈도우를 형성하는 게 이제 소구치 쪽이냐 아니면 이제 6, 7번 쪽이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할까 또 CT를 찍어봤더니 레타럴 우리가 얼마나 두꺼우냐 이 환자가 입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레타럴 윈도우로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서지컬 어프로치가 힘들고 환자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성공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뮤코잘 시크닝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너이드의 멤브레인의 두께가 1mm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때 시크닝이 4mm 정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비인후과 콘설트를 보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출전에 일단 시크닝이 있었는데 제가 했는데 사이너스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이제 시크닝이 있어 보이지만은 여기 움직이는 뮤코자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혀 저기가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증상이 없으면 넘어가고 하는데 패솔로직하게 시크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리액티브하게 시크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조직학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조직학적으로 패솔로직하게 시크닝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서브 에피셀리알 레이어, 시나리 레이어 멤브레인에 이제 레이어가 설정이 있는데 미들 파트에서 뭔가 시크닝이 오는 거고 리액티브하게 시크닝이 올 경우에는 페리오스트 쪽에서 시크닝이 오기 때문에 뭔가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데 아무튼 사실은 그 시크닝이 3mm 이상 있을 때는 이제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mm 이상 되면은 하기 전에 이비인후과 컨설트를 보고 하라 하는데 환자가 증상도 없고 이비인후과 보냈겠죠 제가. 그리고 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이런 경우에는 되게 우리 치과 쪽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지 증상이 없고 할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문제 없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나이티스, 알로직 라이나이티스가 오는 경우에는 시크닝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거는 오스티오미 피니탄스가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시크닝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시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조금 이제 보통 우리가 사이너스 하는 거랑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보통은 4번 후반부에서 레터럴 윈도우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임플란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2번하고 4번 쪽에 심어야 되는데 2번, 4번 쪽에서 벌써 사이너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전방인데도 이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피할 때 예를 들어 퍼포레이션도 컴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인프라 오비탈 러브에 대해서 우리가 리트랙션을 잘못했을 때 뉴로바스큘라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런 경우에 그 사이너스가 굉장히 전방으로 위치했을 때 나조라크리말 덕트를 젖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알 쪽으로 이제 우리가 사이너스 월이랑 굉장히 가까울 때는 이제 나조라크리말 덕트를 조심하라 이런 언급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케이스도 이제 상악동 권상수를 하고 끝냈는데요. 제가 제 케이스에 보시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상악동 거상술로만 끝나지 않고 가능하면은 이제 그 크리스탈 에어리어의 픽스처 주변에 본을 충분하게 만드는 걸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레터럴 오그멘테이션도 가능하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 그게 이제 롱텀하게 스텝을 하기 위해서는 픽스처 주변에 충분한 본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너스 리피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갖다 깊이 심을 거가 아니라고 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레터럴 본 오그멘테이션도 되게 같이 합니다. 고정형이 나와서 이렇게 심고 이제 레터럴 오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멤브레인 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한 얘기 확인하는 것도 있겠죠. 멤브레인을 여러 선생님들은 레터럴 윈도우 열고 뭐 윈도우에다가 그냥 두세요 아니면 멤브레인 하나 덮어주세요 선생님들. 멤브레인을 덮는 게 성공률이 높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그래프트 할 때 전 레터럴 오그멘테이션을 했으니까 멤브레인을 당연히 썼는데 레터럴 오그멘테이션을 안 할 때도 멤브레인을 이제 루틴하게 덮고 있습니다. 설령 그 위에 본을 갖다가 차곡차곡 다 올려가가지고 그 위에 뭐 이제 에피셀륨이 인베이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확신이 있어도 그 멤브레인을 쓰고 있고요. 그 멤브레인을 쓰다 보면은 거기다가 조금만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하면 레터럴 오그멘테이션을 같은 시술이잖아요. 중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터럴 오그멘테이션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은 이제 레터럴로 윈도우를 만들어가지고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할 때는 프라이머 클로저가 굉장히 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레터럴 오그멘테이션도 안 했으니까 프라이머리 클로저 텐션 프리하게 당연히 될 것 같지만은 선생님들 경험이 오실 거예요. 릴리싱 인시션을 해줘야 거기다 레터럴 오그멘테이션을 안 해도 클로저 할 때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기왕에 할 거 다 하면은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할 때 레터럴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환자한테 분명히 결과에 더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조 같은 건 안 쓰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해조를 분명히 많은 선생님들이 언급을 하고 장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퍼포레이션을 갖다가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피해조를 추천하는 게 분명히 최신 트렌드고요. 다스크들 뭐 이런 것도 다 추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저는 아직은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윈도우 오픈을 할 때 바로 아무리 잘해도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폰이.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폰을 그 위에다 하고 또 멤브레인을 쓰시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뼈가 없이 멤브레인만 써도 완벽한 재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전 요새는 윈도우는 거의 안 하고 사이너스, 그러니까 크리스탈로만 어프로치하는 경향인데 어느 세미나에서 보니까 그 피해조를 하게 되면 베벨을 줘서 딱딱딱 하게 되면 그 뚜껑을 도려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방법 같아요. 분명히 피해자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리포지셔닝이 좋느냐 안 좋느냐 네. 뭐 거기도 이제 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은 사실은 그 레터럴 월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도 있고 얇은 경우도 있어요. 얇은 경우에 거기다가 다시 리포지션 하는 게 저는 거기서 큰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쏘가 네. 아주 얇게 네. 이렇게 돼서 본이 삭제해서 날려버리는 게 없이 네. 그래서 저도 몇 번은 레터럴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환자 고생시키는 건 저도 그만하고 싶어갖고 네. 크리스탈을 자꾸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페일이 되더라도 네. 일단 그 본을 그라프트를 해놓으면은 페일 되더라도 두 번째 하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또 잘 됐어요. 네.
분명히 네, 추세가 선생님은 네. 물론 이제 외과 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스킬이 좋으셔서 근데 좀 환자를 너무 고생시키는가